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늘 장 마감 복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조금 소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단기 조정폭에 조정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트럼프 케어라든지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힘들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이래저래 이렇게 크게 아주 위협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진 않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얘기를 보면 트럼프 케어도 거의 끝장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은 법인세 인하 관련된 얘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쉽진 않을 거예요. 좀 공화당에서도 자기네 당이 그걸 밀어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불협화음들이 미 증시에 약간 혼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정치적 이슈는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탄핵 이슈가 벌어지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그 이후에 제가 회원님께 드렸던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정치적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앞으로 하락 전환이 돼가지고 박살났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개인들이 다 쫄아가지고 개인들만 때려 판 거지. 사실 코스피 증시 보세요. 빠지고 흔들린 거 있냐고. 작년에 12월, 11월 달에 살짝 흔들렸다 돌렸잖아요. 정부 좀 뚫어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이슈가 증시의 방향타를 크게 바꾸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정치적 불협화음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어떤 조정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 코스피 증시가 여기서 강하게 차고 나간다거나 그러긴 또 쉽지는 않겠죠. 우리 코스피 증시도 살짝 눌리면서 소화할 가능성도 있고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형주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 왜냐면 오른 게 없잖아요. 대선 테마주 빼면은 별로 오른 게 없다고. 그러니까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고 최근에 이제 제가 드리는 전략 내에서만 매매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이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 수준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머리를 들었죠. 이제 제가 힘들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은 거의 나왔다. 다만 이제 언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자고 했잖아요. 자,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머리 살짝 드러내는 거 보이시죠? 줌이 있는 모습들이 힘들이 생각하지 않는 타이밍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있을 때 머리를 들고 그죠? 꾸역꾸역 얘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들었지? 소화한 다음에 소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630포인트, 650포인트 하락하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 하반기에 붙이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대략 거의 조정은 끝났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염두에 돼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증시가 바로 급등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긴 쉽지 않아요. 워낙에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다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가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또 바닥을 한번 이중 바닥을 찍고 또 올라왔다가 또 삼중 바닥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턴을 완성하고 간다고 그랬죠. 이중 바닥이 됐든 삼중 바닥이 됐든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됐든 패턴을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필요하고요. 이제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이 이제 순서대로 재배열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저점대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반격을 나타내는 시그널 양봉이 나와야겠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흐름 내에서는 뭐 매매하는 데는 어려움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저께 좀 종목들을 편입하고 오늘 아마 문자를 새롭게 받으셔서 형님들이 이제 조금 더 적응하기 쉬울 거예요. 예전에는 뭐 퍼센트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가격으로 지정해 드리니까 아마 매매 대응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종목들 한번 봅시다. 매매했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전일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대선 테마주들이 대거 편입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대선 테마주가 아니면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려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테마주 중심으로 좀 편입을 했고요.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애들밖에 없다. 근데 정말 잘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슈가 뭐 있었냐면 민주당 경선 결과, 호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약간 각 반마다 이제 해지도 좀 걸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어제 결과 나온 게 문재인이 60%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뭐 압승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대략 50%대 정도는 예상이 다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안희정이 이재명이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싸움이었는데 문재인 60%가 넘어가면서 압승 결과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호남에서 표를 전혀 뭐 거의 뭐20% 정도 수준밖에 못 얻었으니까 충남은 그래도 안희정 문재인 싸움일 거고, 그죠? 그나마 수도권인데 수도권도 쉽지는 않을 거라. 그리고 수도권 결과가 다음 주기 때문에 이재명 이제 결과는 이번 주에 완전히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금요일자에. 그러면 금요일까지 뭔가 팽팽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영남 나오는 거고 내일 충청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남까지 결과만 나온 다음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표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판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들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재인 테마주를 전일 세 종목을 편입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주는 하나 정도를 그냥 가볍게 좀 편입했는데 세 종목은 수익이 크게 났지만 한 종목은 좀 급락해서 손절매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오늘 반별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안비가 돼서 아마 힘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24일이지요. 28일이지요. 자, 우리가 고려산업을 오늘 어제 매매했죠. 고려산업을 매매했고, 자, 고려산업은 전일, 이렇게 급락하는 시점에서 제가 힘들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은 툭툭툭. 자, 어저께 어떻게 편입했으면 됩니까? 종가까지 매매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릴 때 당시에 바로 사야 됩니다. 님들. 일단 종가에 살짝 관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추천드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겠지. 뭐 1분봉으로 본다. 자, 1분봉으로 본다고 치자고요. 제가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힘들 요즘에 제 방송 좀 듣기 좀 거북하실 텐데 양해 바랍니다. 감기를 좀 제가 지독하게 한번 걸려가지고요. 주말 동안에. 고려산업 같은 이렇게 샀잖아. 그죠? 여기서 샀을 겁니다. 형님들이 툭툭툭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몇 분이에요? 이게 지금 3시 15분이야. 15분에서 이제 20분까지는 5분, 이제 5분 남은 거예요. 자, 5분 사이에 주가가 한번 툭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툭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좀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툭 올려치면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툭 올려치는 흐름이면 따라가라. 그렇죠? 따라가시고 만약에 이제 봐서 툭 내려치면 밑에서 좀 더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툭 올려치는 거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여긴 따라가시면 돼요, 안 돼요? 나머지 2분 남기고까지 이렇게 차고 나가 버리면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죠? 이렇게까지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맞춰지시겠어요? 한 뭐 7,800
뭐 50원, 이제 40원 이렇게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50원, 40원, 뭐 60원 이렇게 잡힐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이렇게 툭 치고 올라와가지고 종가에 뭐 3% 가까이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경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8%까지 급등해서 아침 전량 차익 매수가 대비 10% 떠버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힘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차익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량 차익 기준은 10% 이상 수익 나오면 전량 차익해 버리세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고려산업은 우리가 오늘 1반, 2반, 3반, 4반이 매매했던 종목이네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도 전일 문재인 관련해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매매 요령은 같죠. 종가까지 매매한다. 그래서 3시 자, 15분부터 문자를 보내드려 샀으니까 툭툭툭 사라고. 몇 분 남았어요? 3시 이제 3시 10 몇 분부터 산 거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몇 분 안 남았으면은 이제 흐름 봐서 아니면 전량 다 사버리면 됩니다. 1, 2분 남기고. 그 다음에 올려치면 어떻게 하라고? 관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문자를 항상 3시부터 3시 15분 사이에는 초집중을 하고 계세요. 추천 나오면 바로 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이 종가에 또 한 3% 정도 관리가, 이건 3% 관리가 아니죠. 어저께 종가에 뭐 거의 뭐 많이 떴죠. 그죠? 한 6%까지 떠버렸네. 이제 막판에 꽝 쳐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선 결과가 좋아서 다행히 아침에 완전히 급등해가지고 15%까지 급등했죠. 매수가 대비 20% 수익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서 뭐가? 자, 20%까지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 휴브레인은 7반, 8반, 9반이 매매했던 종목이네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이거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매매했고, 자, 어저께 우리가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매매했던 반을 또 추천드렸어요. 어저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3시 24일날 종가 3시 넘어서 매수해서 넘어가서 다음날 눌릴 때 매수 해가지고 올라올 때 급등 차익하고 나머지는 수익 극대화, 그죠? 빵빵빵 10%까지 급등했잖아. 자, 오늘 전략은 똑같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일 3시 넘어서 매수하고, 그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눌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매수가가 6,200원이었고요. 자, 3차 매수가가 6,100원이었어요. 자, 우리 형님들이 오늘 또 채팅창에 질문하셨는데 자, 이거는 2차 매수가 된 건가요? 3차 매수가 된 건가요? 왜냐면 이제 문자 추천이 6,200원에서 6,100원에서 6,000원까지 총 비중 20% 채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사라는 거냐, 여기 사라는 거냐, 여기 이렇게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계속 똑같은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헷갈려 하시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수가 한 호가에 다 사지고 한 호가에 다 판다라는 게 힘들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주가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 주가 제가 지정하는 가격대 전후가 가장 좋은 가격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전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제가 형님께 말씀드리기는 뭐 3분할 매수, 4분할 매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만, 아니 이거를 5분할 매수하면 어떻고 6분할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8분할 매수하면 어때? 물론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걸 제가 지정하는 가격이 그 가격만 무조건 여기서만 사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범위를 지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일 종가 무렵에는 이게 편입을 하고 넘어왔어요. 이제 오늘부터 전략이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안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기서 사면 되지, 그냥.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매수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비중 20%야. 자, 이 자리에서 비중 20% 사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는 여기서 안 했다. 근데 여기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난 여기서 비중 20% 찔러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편입했다. 여기 정확하게 6,200원과 6,100원과 6,000원의 매수를 걸어놨어.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맞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내지는 자, 여기서 편입하고 나서 이제 5분할로 요 전후에서 6,230원부터 이제 오늘 시가가 뭐 6,230원 됐으니까 뭐 시가부터 자,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나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매매하겠습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해드립니다만, 이제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죠? 여기 우리 계신 회원님들 모두가 6,100원, 6,200원과 6,100원과 6,000원에만 사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를 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6,150원도 매수 자리인 거고, 그죠? 다만, 이거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만 사서 비중을 우리가 15%까지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전에? 근데 나는 여기다 5%만 샀어.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먹는 게 수익 나는 거를 제대로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15%까지 사도 되겠다. 10%까지 사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드실 거예요. 이 정도 좀 만약에 어제 못 샀는데. 근데 제가 드리는 대로 못 샀다가 사는 것보다는 그냥 기왕이면 다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못 산 거 날라가는 거 빼면 기회비용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힘들이 안 하신 거 그냥 바로 날라간 종목이 있을 거고 눌렸다가 이제 차분하게 매수기에 다 주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매수기에 주고 나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빼버리면 맨 위에 거 이걸 빼버리면 이거랑 이것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승률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걸 놓쳤으니까 이게 30%될 텐데 그냥 가버리는 케이스가 30%될 텐데 나머지에서 손절매 할 거와 눌릴 때 다 매수하는 거와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간혹 내가 어저께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 오늘은 이렇게 눌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비중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제 샀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더 태우라고 그렇게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때 제대로 먹는다. 맨날 5% 뛰기만 하면 비중 5% 사서 힘들 5% 수익 나면은 그거 가지고 뭐 힘들 뭐 대박 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뭐 우리도 휴브레인 같이 어저께 종가 잡고 넘어와서 오늘 20% 가까이 떠버리면 5% 비중 샀어도 의미가 있어요. 대략 계좌 수익률 1% 이상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긴 한데, 근데 뭐 5% 1차 비중만 가지고는 뭐 대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 뭐 1% 1차 매수만 된 건데, 그죠? 그냥 수익 난 거 빨리 챙기는 거지. 근데 이제 이화공영 같이 아침에 매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서 오늘 이화공영은 마이너스 4.23%까지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두 번이 더 사줬다고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플러스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죠? 이 양봉 하나가 몇 프로짜리인데 양봉 하나면 5.14%고 여기 저점 대비해가지고 하면 한 7, 8% 나왔겠구만, 그죠? 그러면 형님들이 수익이 제법 빨리 나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먹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화공영도 오늘 플러스 5%까지 급등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 10% 급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점 긋는 법도 알려드렸죠. 기준점 딱 그어놓고 본인의 매수가 딱 그죠?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죠? 보유를 하더라도 뭐 30% 비중을 남겨놨다. 보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의 매수가를 마지노선으로 대응을 하시라.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하공영도 오늘 그렇게 매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이하공영은 오늘 90, 11반이 매매했네요. 그죠? 어저께도 90, 11반이 매매한 종목이 있죠? 그렇게 매매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은 1, 2, 10반하고 수액반이 매매한 종목이네요. 콤텍 시스템. 이건 이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종가에 추천하는 종목이 있고 아침에 추천하는 종목해서 묶어가지고 아침에 통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면 오늘같이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축했기 때문에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문자가 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매매 요령도 한 번씩 매일 저거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컴텍 시스템은 오늘 여기서 샀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1700 뭐 40원인가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1차 매수만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꽝꽝꽝꽝 치고 나서 오늘 플러스 3%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뭐 한 1%대에서 플러스 3%까지 한 4% 정도 강하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님들이 수익 실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컴텍 시스템은 그렇게 매매했고, 그 다음에 모비스는 오늘 히어로였죠. 자, 모비스는 전일 이거는 이제 5, 6, 7, 8반이 매매한 종목이네요. 모비스는 자, 전일 종가에 이렇게 해서 눌릴 때까지 해서 다 편입이 들어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2380원 자리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서 평단가가 이렇게 맞춰졌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짱 해서 급등해가지고 매수가 대비 10% 정도가 급등해서 여기서 이제부터 전량 차익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은 10% 정도 수익 나왔으면은 형님들 사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입니다. 왜냐면 사자마자 먹은 거잖아요. 사고 나서 불과 다음날 10시니까 2시간이에요. 어제 종가에 사고 오늘 아침에 사고 10시에 급등했으니까 2시간에 10% 수익이면 만족할 만한 수익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유기준에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매수가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매수가만 안 깨지면 종가까지 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보유기준 설정하시려면 핸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주가 흐름을 조금 알고 보유기준 설정을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략 이렇게 상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승의 절반폭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반폭은 무조건 지켜주는 게 좋아요. 훼손이 되게 되면 나중에 종가 무려 오후장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꾸물꾸물 반등이 나오다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반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딱 수평선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그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오늘 첫 캔들에 수평선을 그어놓아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 선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좀 보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라인들을 꼭 설정하시고 보유기준 깨져버리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아무튼간에 오늘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뭐 상한가까지 우리가 수익을 뭐 다 내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오늘 이 종목은 우리가 2차 매수까지 해서 10% 정도까지도 수익이 발생한 종목이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비스도 오늘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올산업. 자, 어저께 이제 문재인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누리당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김진표니 홍준표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한 게 현재로서는 홍준표가 좀 더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일정이 다른 대선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좀 아직 불확실한 종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라서 매매세를 드려봤고 이것도 어저께 우리가 3시 넘어서 말씀을 드려서 매매해가지고 종가에 살짝 관리가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자 아침에 바닥 버티다가 과과강 치고 나왔죠. 그래서 3% 정도 수익이 3%에서 뭐 4%, 5% 이렇게 수익이 나왔죠. 여기서 자, 그래서 수익 실현을 일정 수준 했을 거고 자, 기준은 항상 본인의 매수가 항상 그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 그어놓고 또 뭐 그어놓으라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그어놓으라 했잖아요. 그죠? 오늘 캔들 꼭 그어놔라. 오늘 이 종목이 위로 시세가 날려면 오늘 캔들 이거는 갭상승까지 들어왔던 종목이니까 오늘 시세 캔들에서
상단, 중단 이상에서 놀아야 시세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와서 오늘 한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전량 차익하세요라고 제가 문자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월 산업까지 매매했어요. 근데 뭐 다들 1차 매수만 되고 이하공영하고 저 모비스 빼고는 1차 매수만 된 거고, 오늘 참, 그리고 참 손절매를 오늘 에이텍을 손절매했죠. 에이텍은 이재명이어가지고 이제 반대, 문재인은 대박이 났지만 에이텍은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손절매를 해야 된다. 좀 복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침부터 좀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전량 로스컷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좀 진행한 부분은 이 에이텍은 몇 반 했나? 에이텍은 3, 4, 5, 6반이 매매했던 종목이네요. 이제 제가 3, 4, 5, 6반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근데 1차 매수로 뭐 대박이 나서 뭐 대박 났다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2차, 3차, 4차까지 사서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가 마감이 됐고요. 또 오늘도 종가에 종목들을 많이 편입하고 넘어왔으니까 뭐 내일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갖고 넘어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매수하고 내일로 갖고 넘어간 종목들 있는데 뭐 오늘 시세 제대로 안 났으니까 내일 한번 시세 한번 기대해 봅시다. 갖고 넘어가는 종목도 웬만하면 다 수익 납니다. 그죠?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또 종가에 대선 테마주 몇 종목하고 또 추가 편입하고 넘어갔는데, 내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결과 있겠죠. 뭐 셀바스라든지 세우글로벌도 갭 상승했고, 그죠? 써니전자 뭐 아무튼 뭐 내일 한번 봅시다. 자, 오늘도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 내일 한번 오늘 못다한 승부 또 펼쳐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